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사 심화 1급을 어떻게 따게 됐는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을 한 달로 잡았고요. 일주일은 쉬엄쉬엄 놀면서 공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투스의 최태성쌤, 한능검 최태성 강의를 들었습니다. 최태성쌤 강의가 처음에 좀 안 맞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데 진도를 그냥 쭉쭉 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틀 만에 40강을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40강을 다 들어야겠다.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씩 5강의를 6강의를 들어준다고 계획을 잡습니다. 한 강의를 듣고 개념을 외우는데 너무 완벽하게 외울 수 없어요. 완벽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회독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면 지쳐요. 그래서 완벽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외우는 방법은 따로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외우다가 얼추 문제 풀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조금의 자신감이 생긴다면 책 뒤에 8문제가 있어요. 그걸 풀고 틀린 건 틀린 대로 그냥 오답을 가볍게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5, 6강의씩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칠판 필기된 그림 밑에 우리가 따로 적을 수 있는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칠판을 그대로 필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칠판을 보면은 이게 갑자기 이 단어가 왜 나왔지? 왜 툭 튀어나왔지? 이 사건이 왜 터진 거지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의문은 강의에서 그 쌤이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다만 그 칠판 필기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이목곤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뭐 어떤 경과가 있어서 이목곤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경과를 간단하게 이 밑에 부분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 칠판을 보고 암기를 할 때 도움이 되겠죠? 또 다른 예로 여기 보면은 방문국이라는 게 있죠. 이 방문국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 방문국이 뭐였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밑에 방문국을 보면 글자 찍어내는 곳, 이 방문국에서 신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다시 안 찾아봐도 되겠죠? 방문국이 뭐였나? 검색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은 솔직히 한능검은 암기 싸움이에요. 암기 과목이잖아요. 누가 더 잘 외우냐에 따라서 갈리는 건데 무조건 달달 외워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외웠냐? 저는 이 칠판 필기가 돼 있잖아요. 칠판 그림 자체를 캡처하듯이 카메라로 찍듯이 제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했어요. 그 그림 자체를. 대충 다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머리에 넣는 거예요. 글로 이렇게 줄줄 되어 있는 것보다 그림을 머리에 넣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이 칠판 필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인강을 들은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개항기 파트거든요. 흥선 대원군이 쫓겨나요. 이 쫓겨나는 이유는 강에서 배웁니다. 쫓겨나서 그 아들 고종이랑 민씨 세력이 손을 잡아서 이제 통상을 하려고 개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상 개화파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박규수, 유홍기, 오경석이 있다. 이런 통상 개화파들이 성장을 하면서 개항을 준비 중이다. 시작 중인데 사건이 하나 터진다. 그 사건이 운유호 사건이라고 한다. 일본이 쳐들어오는 건데 강화도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 있는데 강화도 조약은 조건들이 이렇게 있다. 이 조약들 말고도 부속 조약이라는 게 있고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다. 무역 규칙에는 3가지가 없다. 뭐가 없냐? 관세가 없고 항세가 없고 곡물 유출 제한이 없다. 조규 부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 그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파가 나눠져요. 항상. 그래서 이때도 나눠지게 됩니다. 개화파, 위정 척사파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개화파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위정 척사파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생각이 쉽게 나겠죠?
이거를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워야 돼요.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우고 눈 감고도 외워보고 다시 눈 감고 생각나는 데까지 읊어보고 또 까먹었다 싶으면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싶지만 한 강의의 개념을 익히는데 30분, 최대 30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회독수가 늘어나면 줄줄줄 이야기 형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고 굳이 말을 안 해도 머릿속에 다 남겠죠? 그림이랑 같이 그 이야기가 함께 남아요, 머리에. 이제 기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집이 상이랑 하 두 권으로 나눠지잖아요. 하를 시작할 때쯤에 500제를 샀어요. 저는 500제 문제집을 예스24에서 샀습니다. 솔직히 그 기출을 최소 5개만 풀어도 된다라고 했지만 저는 50회부터 41회까지 다 풀었어요. 근데 한 4회까지 풀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왔던 선지가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약간 거만해져서 풀기가 싫지만 그때마다 몰랐던 개념의 문제들이 계속 나와줍니다. 그거를 정리해줘야 돼요. 어디 정리를 하느냐? 아까 이 개념책 아시죠? 개념책.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 자체에서도 몰랐던 개념이 나오고 선지에서도 이거 배우지 않았던 선지가 나와요. 1, 2, 3, 4, 5번 중에. 그 파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문제가 일제강점기 파트다, 20년대 저항 파트다. 그러면 이 검정색들이 다 제가 기출 풀면서 정리한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A4 용지나 다른 공책에 정리하면 절대로 안 봐요. 아니면은 그 책 뒤에 얇은 책이 있어요. 이 칠판만 그림만 있는 거기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그건 얇아서 시험 칠 때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사 앱을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정말 강추입니다. 이 앱을 보시면은 주제별로 다 상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인물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것도 부족하다, 모자라다. 더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가부개혁들에 관련된 문제 쫙 모아져 있고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문제들 모아져 있고 아니면은 저는 또 종교가 그렇게 약했거든요. 종교가 또 많아요. 천도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뭐 개신교 정말 많아요. 이 종교들을 모아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약간 부족하겠다 싶은 파트는 모아져 있으니까 쉽게 찾아서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좋은 점. 그 기출이 50회부터 그냥 아주 옛날 것까지 다 모아져 있어요. 기출을 50회부터 41회까지 다 풀었다 했잖아요. 사실 한 몇 회 정도는 폰으로 이 앱으로 풀었어요, 기출을. 이 앱에 답지도 정말 풀이도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 팁이라고 할 건 없지만 책을 정말 많이 갖고 온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험 시간 다가오면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최태성쌤 얇은 책 2권 있어요. 거기다가 정리를 한 거를 얇은 거 2권만 갖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시험 전날 맨날 멘탈이 깨지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긴장을 하고 갔어요. 항상 이때까지 시험 친 것들 다 긴장한 것만큼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론은 긴장을 많이 하고 가라. 이게 긴장이 공부를 많이 하면 긴장이 되거든요. 공부를 별로 많이 안 하면 긴장이 안 되잖아요. 긴장을 한 상태로 시험지를 받아보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미 내가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1급을 따실 수 있습니다. 제가 1급 받은 시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부터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제라고 해서 맞췄어요. 맞췄고 이것도 좀 약간 헷갈렸는데 맞췄어요. 이것도 헷갈렸는데 맞췄어요. 이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